네, 오늘 첫 뉴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축제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취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유현석 기자. 요즘 동성애 축제 취재로 참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데요. 기독교계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 속에서도 축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성애 퀴어 문화축제가 개막식 이후에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토요일에는 종로와 이태원 등지에서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가 주관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예. 제가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 사실 퀴어 축제를 반대한 이유가 이 동성애 문화의 무분별한 확산을 우려했던 부분이 가장 큰데요. 현장에서 본 느낌은 어땠습니까?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려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먼저 종로에서 열린 아이샵 콘돔 카페 프로그램 이야기부터 해보겠는데요. 예. 퀴어 축제 조직위원회가 퀴어 축제의 일환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난 13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8시 30분까지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부 분위기는 보통 카페와 특별히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카페 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는데요. HIV, 매독, 임질 등의 질병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종합 성병 검사와 동성애와 관련된 OX 퀴즈, MBTI 성격 유형 검사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동성애와 관련해서 우려하는 대부분의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동성애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성애를 조장하는 듯한 인상이 좀 강했는데요. 예. 우선 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운영진이 친동성애 단체인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운영위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동성애자가 다른 동성애자에게 동성애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OX 퀴즈 등 각 프로그램을 듣다 보면 동성 간의 성관계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 등 동성애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내용 중에 다소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에이즈에 대해서 동성애자들과 성관계를 할 시에 콘돔만 잘 사용하면 안전하고 에이즈가 만성적인 질환이며 대수롭지 않은 질병처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그 당뇨나 그런 것처럼 약만 먹으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예전하고 음식이 많이 틀려지고 있어요. 네, 에이즈를 당뇨와 비교하고 있는데 참 관대한 것 같습니다. 에이즈를 이렇게 관대하게 보고 있고 위생적으로나 의학적으로 그렇다면 이 말이 맞는 것인지 저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보통 에이즈라고 알고 있죠.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가 바로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인 HIV입니다. HIV에 감염되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인 CD4 양성 T 림프구가 이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돼서 파괴되기 때문에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 각종 감염성 질환과 종양이 발생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죠. 결국 많은 나라들이 에이즈가 불치병이며 전염 가능한 위험성이 높은 병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예. 동성 간의 학문 성교를 기구만 사용하면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다고 설명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에이즈가 대수롭지 않은 질병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동성 간의 성행위를 조장하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의학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이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예방 백신이 발견이 안 됐다는 점, 또 세 번째로 에이즈가 다른 질병과 다르게 무서운 점은 특히 다른 바이러스 질환과 특이하게 좀 무서운 점은 부모가 에이즈에 감염 시에 태아에게도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에서는 지난 10년간 동성애로 말미암은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 수가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국내 신규 에이즈 감염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 1114명을 기록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누적 에이즈 감염자 수는 10,000명을 넘어섰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에이즈 확산 위험 국가가 된 것입니다. 네, 증가 추세가 빠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거죠. 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흡연으로 폐암에 걸릴 확률이 약 8배라고 하는데 남자 동성애자들이 학문 성교로 인해서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네. 일반인보다 무려 183배나 높다는 서울대학교 보고서도 있습니다. 아. 또 서울시가 지난 4월에 서울시내 보건소에 배포한 2015 에이즈 관리 지침에 따르면 동성애자들을 에이즈 감염 고위험 집단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잘못된 정보는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 퀴어 조직위가 아이샵이라는 곳의 도움을 받아서 이 스페셜 이벤트란 이름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샵 어떤 단체인가요? 네, 이반 스탑 HIV 에이즈 프로젝트를 줄여서 아이샵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예. 사단법인 한국 에이즈 퇴치연맹에서 200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동성애자 에이즈 예방센터의 명칭입니다. 특히 아이샵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원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샵은 한국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예방과 감염인에 대한 편견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로 홍보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취재한 바로는 에이즈를 예방한다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에 대한 고위험군인 만큼 마치 동성애자들의 편견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더욱 강했습니다. 예.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퀴어 축제 스페셜 이벤트로 아이샵 콘돔 카페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는 것만 봐도 이러한 주장이 더욱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조금 전에 이 아이샵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원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그리고 후원금으로 유지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는 것은 이제 동성애자들의 치료 또 성병 예방을 위해서 사용되는 기금이 세금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이샵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운영을 위한 비용을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우리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만큼 아이샵이 운영을 위해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한다면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동성애가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또 이런 것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참 많은데요. 이러한 국민들의 세금이 동성애자들의 보건과 위생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 더 큰 반대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퀴어 축제의 메인 파티가 열린 이태원 한 클럽을 한번 가봤습니다. 어두운 클럽에는 무지갯빛 형광봉이 눈에 띄는데요. 무지개는 동성애와 동성애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식입니다. 그렇죠. 클럽에는 LGBT라고 하죠. 레즈비언과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많은 인원들로 매우 북적이었습니다. 포스터에는 입장할 때 입어야 하는 옷이죠. 드레스 코드 또한 명시해 놓고 있었습니다. 드레스 코드는 비치웨어였습니다. 네, 비치웨어라면 수영복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상의를 탈의하고 속옷만을 걸친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음악 소리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유사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퍼포먼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동성끼리 키스를 하는 것 또한 목격할 수 있었고요. 직접 보셨습니까? 네네. 클럽 입구 역시 파티에 입장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예. 홍보 모델로 보이는 체격이 건장한 남성들이 입구에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퀴어 문화축제 전부터 우려했던 동성애 코드와 또 문화에 대한 것들이 일반인들 앞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맞네요. 그런데 이제 축제가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6월 말까지 계속해서 펼쳐질 예정인데 그때까지는 성소수자를 위해서 일반인들이 이러한 불편함을 계속 감수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16회 퀴어 문화축제의 슬로건이 사랑하라, 저항하라입니다. 예. 퀴어 조직위 측은 동성애 반대 측을 혐오 세력이라고 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는데요. 퀴어 문화축제가 오는 28일까지 열리게 되는데 그 기간 중에서 18일부터 20일까지 동성애 영화를 상영하는 퀴어 영화제가 예고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이 메인 퍼레이드인데 이 메인 퍼레이드가 서울시청광장에서 오는 28일 예고돼 있습니다. 퀴어 퍼레이드는 성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인정받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벌어지는 행진인데요. 예. 이미 지난 5월 30일에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 광장에서 예정된 퀴어 퍼레이드의 거리 행진을 금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 측은 통고서에서 유사한 행진 구간을 두고서 조직위보다 먼저 신고한 3개 단체와 경합해 충돌이 예상되고 주요 도로인 청계로 등지의 교통소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허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장소에 목적이 다른 2개 이상의 집회가 열려서 충돌이 우려되면 후순위 집회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명 집시법 8조 2항, 교통소통을 이유로 주요 도로에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동법 12조에 저촉된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퀴어 조직위 측은 팜플렛에 제16회 퀴어 퍼레이드를 28일 진행한다고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사회적으로 찬반이 지속되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퀴어 문화축제, 이거 지속이 계속 돼야 되는 겁니까? 기독교계와 보수단체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동성애자들은 매년 퀴어 문화 축제를 열면서 동성애에 대한 혐오, 처벌을 막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데요. 예. 또한 학문성교 등 동성 간 성관계를 금지한 군형법 제92조 6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퀴어 축제를 찬성하는 측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동성애 문화를 비판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메르스 여파로 대형 집회가 취소되고 연기되는 이러한 시국에 자유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성적 소수자만의 권리를 주장하는 퀴어 조직이 측의 논리에는 많은 우려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퀴어 문화 축제 개막식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향후 동성애 문화와 코드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가 커지는 대목입니다. 네, 이 퀴어 문화 축제, 미풍양속을 해치는 무분별한 동성애 문화 확산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무분별한 권리와 자유의 남용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죠. 우리 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한국교회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고민과 관심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유현석 기자 만나봤습니다.